나는 항상 생각했어. 가족이란 게 나를 지켜줄 거라고. 하지만 그날 낯선 노인에게 내 점심을 주었을 때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지. 그 노인은 누더기 옷을 입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 서울의 번잡한 시장 골목, 사람들 발소리가 쿵쾅거리는 그곳에서. 나는 직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고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어. 오랜만에 사둔 김밥 한 줄, 그게 내 하루의 전부였지. 그런데 그 노인의 눈빛이 너무 비참해서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 여기요, 드세요. 그냥 그렇게 내밀었지. 그는 고맙다고 중얼거리며 받아들었고 나는 그냥 지나쳤어. 그게 다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어. 가족의 배신, 숨겨진 비밀, 그리고 그 모든 걸 뒤집는 복수가. 나는 그날을 잊을 수 없어. 왜냐하면 그 점심 한 끼가 내 할아버지의 가면을 벗기고 나를 짓밟아온 자들을 무너뜨린 열쇠가 되었으니까. 그날 오후 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날 찔렀어. 또 늦었어. 내가 제대로 일하는 게 맞아. 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현관을 넘었어. 우리 집은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 벽지가 들뜬 그곳에서. 아빠는 이미 소주병을 기울이고 있었고 여동생 지은이는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지. 나는 가족의 희생양이었어. 어렸을 때부터. 아빠의 사업 실패로 빚이 쌓인 후 나는 대학을 포기하고 일터로 뛰어들었어. 공장에서 야간 근무, 카페 알바, 뭐든 했지? 돈은 다 가족에게 갔어? 내가 남자니까 책임져. 엄마의 말은 항상 그랬어. 지은이는 예쁜 옷 사입고 클럽에서 놀고 남자친구 사귀며 사는 게 당연한 듯 했지. 나는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서 출근하고 밤늦게 돌아와 설거지까지. 그게 내 삶이었어. 그날도 마찬가지였어. 저녁상에서 아빠가 술 기운에 소리쳤어. 얘야, 민준아. 이번 달 용돈은. 나는 지갑을 뒤적였어. 남은 건 2만 원 아빠. 이게 전부예요. 엄마가 코웃음 쳤어. 그래. 그럼 지은이 학원비는 어떻게 해? 내가 왜 태어났어? 지은이는 웃으며 말했다. 오빠, 나 이번에 새 핸드백 사고 싶은데. 도와줄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항상 그랬듯이. 하지만 속으로는 속이 타들어갔어. 왜 나만? 왜 이 가족은 나를 짜내는 기계처럼 대할까? 밤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울었어. 언젠가.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았어. 빚은 쌓이고 나는 점점 무뎌졌지? 감정이. 그건 사치였어. 며칠 후 직장에서 또 문제가 터졌어. 상사가 나를 불렀어. 민준 씨, 이번 프로젝트 내가 맡아. 야근 각오해. 나는 이미 한 달째 야근 중이었어. 네, 알겠습니다. 대답은 기계처럼 나왔지. 퇴근길, 또 배가 고팠어. 이번엔 편의점 삼각김밥. 그런데 골목에서 그 노인을 다시 봤어. 같은 자리, 같은 누더기. 그는 나를 보더니 미소 지었어. 젊은이, 지난번 김밥 고마웠소. 오늘도. 나는 주머니를 더듬었어. 삼각김밥 하나, 그게 내 저녁. 망설였어. 정말로. 하지만 그의 눈빛이 내 어린 시절 할아버지를 떠올리게 했어. 진짜 할아버지는 10년 전 돌아가셨지. 가족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는데 돌아가신 후 우리는 추락했어. 여기요, 또 내밀었어.
그는 받아들며 말했다. 자네, 착한 사람이요. 하지만 조심하시오. 세상은 착한 사람만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 집에 가는 길, 나는 울었어. 왜 내가? 왜 항상 포기해야 할까? 그 주말, 가족 모임이 있었어. 사촌들이 모인 자리, 외할아버지의 제사. 우리 집안은 가난했지만 예전엔 부유했어. 외할아버지는 재벌급 사업가였지. 하지만 아빠의 사업 실패로 유산은 다 날아갔고 나는 그 그림자 속에서 살았어. 제사상에서 삼촌이 나를 보며 비웃었어. 민준이, 아직도 공장 일해? 대학도 안 갔잖아. 이모는 고개를 저었어. 쯧쯧, 내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엄마는 울상으로 대답했어. 맞아요. 우리 민준이가 좀 더 분발해야 해요. 지은이는 새 옷을 입고 폼을 잡았지? 나는 술잔을 들며 웃었어. 네, 열심히 할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피가 끓었어. 왜 나만? 왜 이 가족은 나를 밑바닥으로 밀어넣을까? 제사가 끝난 후 아빠가 나를 끌고 갔어. 야, 삼촌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해. 내가 말하면 들어줄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어. 아빠, 그건. 뭐? 내가 왜 태어났어? 그 소리에 집안이 조용해졌어. 나는 그냥 나왔어. 밤 공기 속에서 그 노인의 말이 떠올랐어. 세상은 착한 사람만으로 돌아가지 않아? 다음 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직장에서 우편물이 도착했어. 김민준 씨에게 봉투 안에는 수표 한 장, 500만 원 그리고 편지 한 장. 젊은이, 내 친절의 보답이다. 더 큰 일이 올 테니 기다려라. 한 노인, 나는 멍하겼어. 그 노인. 어떻게 내 주소를? 직장 동료들이 수군거렸어. 와, 민준 씨 복덩이냐? 하지만 나는 불안했어. 이 돈 어디서 난 거지? 집에 가져가 보니 가족의 눈이 번뜩였어. 뭐야, 이거 아빠가 수표를 낚아챘어. 운 좋네. 이거로 빚 갚자. 엄마가 웃었어. 민준아, 고마워. 내 덕분이야. 이 지은이는 오빠. 나도 좀 써도 돼. 나는? 아무 말 못했어? 그 돈은 내 거였는데. 밤에 울며 생각했어? 이게 다야? 나의 모든 게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 그날부터 나는 변했어. 더 이상 웃지 않았어. 속으로만 복수를 꿈꿨어. 하지만 어떻게? 나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며칠 후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났어. 이번엔 시장이 아닌 내 집 근처 공원. 그는 깨끗한 옷차림으로 앉아 있었어. 젊은이, 나를 알아보겠소? 나는 놀라서 멈췄어. 당신, 그는 웃었어. 그래, 나다. 하지만 이제 진짜 나를 보여줄 때가 왔소. 그는 카드를 내밀었어. 명함. 김태호 회장, 태호그룹. 나는 얼어붙었어. 태호그룹. 한국의 거대 재벌. 그 회장이 길바닥 노인. 왜 그런 짓을? 그는 한숨을 쉬었어. 내 할아버지, 내 오랜 친구였소? 내가 그를 닮았더군. 착하고 강직하게. 나는 세상을 시험하러 나왔지. 그리고 내 가족을 봤소. 그들은 내 할아버지의 유지를 더럽혔어. 나는 떨었어. 외할아버지. 그분이 이 사람의 친구였다고? 그는 계속했어. 내 아빠는 사업 자금을 횡령했소. 유산을 삼켰지. 나는 기다렸어. 내가 무너지는 걸. 하지만 내 친절이 날 움직이게 했소. 나는 눈물이 흘렀어. 저는
그냥. 그날부터 모든 게 바뀌었어. 김 회장은 나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어. 서울 강남의 그 고층 빌딩, 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보였어. 그는 차를 따르며 말했다. 민준아, 내 가족은 내 할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혔어. 아빠는 돈을 훔쳤고 엄마는 침묵으로 동조했지. 지은이는 그저 이용만 했고 나는 고개를 들었어.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는 서류를 내밀었어. 증거들, 은행 기록, 이메일, 녹음 파일, 아빠가 삼촌과 나눈 대화. 유산을 나눠 먹자. 민준 그놈은 모르게 나는 손이 떨렸어. 배신의 증거. 왜 저한테? 내가 선택할 차례요. 복수할 건가, 용서할 건가,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 속이 너무 아팠어. 어렸을 때부터 쌓인 상처가 한꺼번에 터지려 했어. 집에 돌아온 나는 가족을 직시했어. 저녁상에서 아빠가 또 용돈을 물었어. 민준아, 이번에 100만 원만. 나는 서류를 테이블에 던졌어. 이게 뭐예요? 아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 엄마가 떨며 물었어. 민준아, 왜 그래? 지은이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지? 나는 차갑게 말했다. 할아버지의 유산, 훔친 거 다 나와요. 태호그룹 김 회장님이 알려주셨어요. 집안이 얼어붙었어. 아빠가 소리쳤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날 배신해. 나는 웃었어. 처음으로, 비웃음으로. 배신. 아빠가 먼저였잖아요. 나를 짜내고, 이용하고 엄마가 울었어. 민준아,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 이게 가족인가요? 나를 노예처럼 부리면서 지은이가 끼어들었어. 오빠, 미안해. 나도 몰랐어. 하지만 그녀의 눈은 두려움뿐이었어. 그날 밤 나는 짐을 쌌어. 김 회장이 준 돈으로 작은 원룸을 구했어. 가족의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 속으로는 후회와 분노가 뒤엉켰어. 복수인가? 이게. 회장은 다시 불렀어. 민준아, 이제 시작이야. 내 아빠의 회사를 무너뜨릴 수 있어? 법적으로 나는 망설였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저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어. 자유는 복수의 끝에서 오는 법이요. 며칠 후 뉴스가 터졌어. 태호그룹 중소기업 횡령 사건 고발. 아빠의 회사. 경찰이 들이닥쳤고 삼촌도 연루됐어. 엄마는 병원에 실려갔고 지은이는 남자친구와 헤어졌지. 그들은 나에게 빌었어. 민준아, 살려줘. 우리는 잘못했어. 나는 전화를 끊었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 하지만 그 아픔 속에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어. 시간이 흘렀어. 나는 김 회장의 도움으로 새로운 직장을 얻었어. 마케팅팀, 제대로 된 월급. 더 이상 야근도 도시락도 아니었어. 주말에 공원을 산책하며 그 노인의 얼굴을 떠올렸어. 착한 사람이 되어라. 하지만 약하지 않게. 가족은? 아빠는 감옥에 갔고 엄마는 홀로 살았어. 지은이는 작은 직장에 취직했지. 그들은 변했어. 후회로 물든 편지를 보냈어. 미안해, 민준아. 내가 우리 가족의 빛이었어. 나는 읽고 버렸어. 용서. 아직은. 하지만 그들의 삶이 무너진 걸 보며 나는 배웠어. 복수는 칼이 아니라 거울이야. 내가 본대로 돌아오니까
이제 나는 혼자서 살아.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사람들을 관찰해. 누군가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으면 여전히 손을 내밀어. 하지만 이제는 조건이 붙어. 내가 정말 필요하다면 그 점심 한 끼가 가져온 변화. 나는 후회하지 않아. 가족의 배신이 무너진 그날 나는 태어났어. 진짜 나로서. 그런데 만약 그 노인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그 감옥에 갇혀 있었을까? 그 질문이 밤마다 나를 괴롭혀.